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 퇴근 시간의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표정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사는 걸까? 삶의 의미는 뭘까? 나도 한때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삶. 그런 내가 고민 끝에 이 쳇바퀴에서 벗어났지만 사실 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걸 지금도 잘 압니다. 안정적인 삶,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도 느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트릭스와 같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사는 이유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 속 삶이 가장 안전하고 심지어 행복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삶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 글에서는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쳇바퀴 속 삶, 그리고 평범함 속 행복. 많은 이들이 쳇바퀴 속에 있는 삶을 탓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얻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수입,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보호막은 우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지하철 속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까? 아마도 가족을 위해, 스스로의 안정감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평범함 속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저는 이런 평범함을 벗어나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이 안정된 일상을 꾸려가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기도 하니까요. 돈, 자유, 그리고 매트릭스를 벗어난 삶.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달렸다. 실제로 저의 친구 중 한 명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극도로 가난했던 환경에서 자랐고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일해 지금은 꽤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많아지니 확실히 자유로워지긴 했어. 하지만 내가 매일 달려온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허무하기도 해. 돈은 삶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례로 본 삶의 방향 찾기. 1.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은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15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놀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는 게 내 행복이야. 큰 성공이나 대단한 목표는 없지만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 어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쳇바퀴처럼 보이는 삶도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닐까요? 2. 매트릭스를 벗어난 선택을 한 B씨. B씨는 4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자유를 찾았다 며 행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에 살 땐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잖아. 근데 농촌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안 돼. 그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일부분만 귀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의 경험은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도시의 쳇바퀴를 벗어나 자연에서 쉬는 시간은 내 삶의 큰 위로가 돼. 3. 돈으로 자유를 찾은 C씨. C씨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현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운동하며 바쁘게 지냅니다. 돈이 많아지니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오는 것 같아. 난 지금 내 시간을 배우는데 쓰고 있지. 그게 내 행복이야. 시시의 이야기는 돈이 단순히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매트릭스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 매트릭스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든 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사는 걸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근길 지하철 속 비참한 현실 은퇴 후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언제나 혼잡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서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 이 바쁜 하루 끝에 무엇이 남을까? 은퇴 후 이들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니 제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일을 반복했죠. 하지만 결국 그 일상을 뒤로하고 쳇바퀴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매일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의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퇴근길의 현실과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속 삶, 그리고 은퇴 후의 공허함. 퇴근길의 지하철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그 자체로 안정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커다란 공허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한 친구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성실히 일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 그가 던진 말은 너무도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 1. 준비 없이 맞이한 공허함. B씨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은퇴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쉬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해.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거나 동네를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사라지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그 분주함이 그리워지더라는 겁니다. 2. 경제적 준비 부족이 가져온 비참함. C씨는 작은 회사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히 모으고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는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자신을 원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3. 무너진 정체성과 관계. D씨는 과거 지하철 속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자신이 사라진 기분이었어. 사람들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고립감을 느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찾아올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경제적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은퇴 생활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금방 줄어듭니다. 노후 자금은 퇴직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죠. 삶의 목적 부재. 일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순간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했던 것이 삶의 전부였다면 은퇴 후 공허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퇴직 후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를 고민하고 그 답을 준비해야만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자. CC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연금, 투자,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라. 일 외에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남는 것은 무엇인가?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은퇴 후에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모든 바쁨은 결국 공허함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은퇴 후 내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우리에게 남는 건 아마 비참한 현실뿐일 겁니다. 하지만 준비를 시작하면 그 현실은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